제 얘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올해 57의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3년이 되었어요. 작은 미용실을 혼자 운영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제 평범했던 일상에 두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한 분은 세련된 사업가 정호 씨, 또 한 분은 따뜻한 이웃 성규 씨였어요. 그들 때문에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침 햇살이 미용실 유리창을 은은하게 비춰주고 있었어요. 저는 늘 그렇듯 7시 반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타월들을 정리하고 가위와 빗들을 소독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거울을 닦다가 문득 제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언제부턴가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더군요. 화장을 해도 예전 같지 않은 제 모습에 한숨이 나왔어요. 오늘도 잘 버텨보자.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거울을 돌렸습니다. 남편 민수가 떠난 지 3년. 그 사람은 늘 미용실 한쪽 의자에 앉아 신문을 보곤 했어요. 손님이 없을 때면 제게 커피를 타다 주고 그 사람은 고맙다며 제 손을 꼭 잡았죠. 퇴근길엔 꼭 장미 한 송이를 사왔습니다. 빨간 장미, 노란 장미, 하얀 장미. 색깔은 달랐지만 향은 늘 똑같이 달콤했어요. 그 장미 냄새가 지금도 가게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어요.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동네 할머니셨죠. 수연아, 오늘 파마 좀 해줘. 네, 할머니. 앉으세요. 할머니는 파마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동네 얘기를 하셨어요. 누구네 집 며느리가 어떻고 어느 집 아들이 결혼한다고. 저는 그저 네 하며 들었어요. 수연아, 너도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야 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의 말에 제 손이 멈췄어요.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아직 젊은데 혼자 지내면 안 되지. 할머니는 파마가 끝나고 가시면서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혼자 남은 미용실에서 저는 할머니 말을 곱씹어 봤어요. 새로운 사람이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왜 마음이 두근거렸을까요?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문득 텅 빈 가게가 너무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민수가 있던 의자를 바라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8시가 되어 문을 닫으려는데 딸랑하며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품격 있는 분위기가 풍겼죠. 죄송합니다. 머리 손질 가능할까요? 정중한 말투였어요. 시계를 보니 8시가 넘었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앉으세요. 정호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은은하게 미소 지었어요. 여기 참 따뜻하네요. 집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의 말에 제 마음이 살짝 뛰었습니다. 누군가 제 가게를 집 같다고 말해준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머리를 자르면서 정호 씨는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가구 사업을 한다고 하더군요. 전시회도 열고 해외 바이어들도 만난다고 했어요. 제겐 너무나 먼 세상 얘기 같았죠.
이 동네에 오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니에요. 사업차 가끔 들르는 편이에요. 근데 이 미용실은 정말 좋네요. 아늑하고 편안해요. 정호 씨는 머리를 자르는 동안 계속 칭찬해 주었어요. 제 손길이 부드럽다고, 가게 분위기가 좋다고. 오랜만에 듣는 칭찬에 제 얼굴이 붉어졌어요. 계산을 마치고 정호 씨는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다음에도 올게요.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는 팁까지 두고 나가셨어요. 문이 닫힌 뒤에도 제 손끝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떨림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호 씨의 정중한 말투와 세련된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명함을 들여다보니 제법 큰 회사의 대표였어요. 며칠 뒤 오후 편안한 체크 셔츠를 입은 남자가 가게로 들어왔어요. 정호 씨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수수하지만 따뜻한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최성규라고 합니다. 그의 웃음은 마치 겨울 햇살처럼 포근했어요. 손에는 굳은 살이 있었고 말투도 소박하고 진솔했습니다. 이 근처에 혼자 사세요? 네, 회사 일 때문에 이사 왔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거든요. 성규 씨는 머리를 자르는 동안 동네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어느 집에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지, 골목 끝 슈퍼 아저씨가 얼마나 친절한지. 제가 몰랐던 동네 소식들이 신선했어요. 사장님도 혼자 사시는군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졌거든요. 그래도 혼자는 힘들죠. 제가 이 앞을 자주 지나니까 뭔가 도움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성규 씨의 말에는 꾸밈이 없었어요.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졌죠. 머리를 다 자르고 나서 성규 씨는 계산을 하면서 말했어요. 혹시 가게 앞 화분 물주기 힘드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출근길에 지나가거든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사소한 배려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성규 씨가 나간 뒤 저는 가게 앞 화분을 보았어요. 정말로 물이 말라 있었더군요. 언제부터 신경 쓰지 못했던 걸까요? 그날 저녁 두 남자의 모습을 비교해 봤어요. 정호 씨의 세련됨과 성규 씨의 소박함. 둘 다 매력적이었지만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이 제 일상에 들어왔습니다. 정호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성규 씨는 보름에 한 번씩 머리를 하러 왔어요. 정호 씨가 오는 날이면 가게에 고급스러운 향이 났어요. 그의 향수 냄새였죠. 차를 마시며 사업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제겐 신기한 세상 얘기였어요. 요즘 인테리어 가구 쪽이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집 꾸미기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가요? 저는 잘 몰라서요. 이번에 대형 가구 전시회를 해요. 시간 되시면 같이 가시죠. 좋은 구경거리가 될 거예요. 그의 말에는 여유와 세련됨이 묻어 있었어요. 저를 다른 세상으로 데려가겠다는 자신감도 느껴졌고요. 반면 성규 씨는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정말로 화분에 물도 주고 갔더군요.
장을 보러 갔다 오면 과일을 한 봉지씩 건넸죠. 이거 정말 달아요. 제가 직접 골라봤거든요. 사장님 드시라고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으로 과일 봉지를 건네는 성규 씨를 보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어느 날은 가게 문고리가 헐거워졌는데 성규 씨가 그걸 보더니 다음 날 공구를 가져와서 고쳐줬어요. 이런 건 그냥 두면 안 돼요. 다칠 수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뭐요? 이런 건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그의 환한 웃음에 제 마음도 밝아졌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변해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예전만큼 무겁지 않았어요. 누군가 저를 기다려주고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렇게 힘이 되는 줄 몰랐어요. 어느 토요일, 정호 씨와 전시회장에 갔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놓인 가구들, 정장 차림의 사람들, 와인 잔을 든 채 나누는 대화들. 모든 게 저에겐 낯설었어요. 어떠세요? 멋있죠? 정호 씨가 저를 이끌며 이것저것 설명해 주었어요. 가격을 들으니 제가 1년 벌어도 살 수 없을 만큼 비쌌죠. 이 소파는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거예요. 원목 테이블은 장인이 직접 만든 거고요. 정호 씨는 자신있게 가구들을 소개했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인사를 하면서 지나갔고 그는 자연스럽게 응답했어요. 저기 오시는 분이 일본 바이어예요. 인사드릴까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거든요. 정호 씨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지만 저는 그저 그의 옆에 서 있을 뿐이었어요. 이분은 제가 아는 미용실 사장님이세요. 정말 손길이 예술이에요. 정호 씨가 저를 소개해 주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제 옷차림이 초라해 보였고 말투도 어색했어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메뉴판에 외국어들, 복잡한 테이블 매너, 비싼 와인. 모든 게 어려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호 씨가 말했어요. 서연 씨도 충분히 멋진 분이에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고마운 말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과연 제가 그런 세상에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오랫동안 보았어요. 정호 씨 옆에 서 있을 때의 어색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며칠 뒤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어요. 아침에 가게 문을 열려는데 누군가 이미 가게 앞 눈을 치우고 있더군요. 성규 씨였어요. 어머, 언제부터 하셨어요? 일찍 일어났는데 눈이 많이 왔더라고요. 혼자 치우시면 힘들잖아요. 성규 씨의 등 위로 하얀 눈송이가 계속 내려앉았어요. 그 모습이 왠지 뭉클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묵묵히 눈을 치워주는 성규 씨의 모습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죠. 고맙습니다. 들어와서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괜찮아요. 출근해야 해서요. 그냥 조심하세요. 성규 씨는 손을 털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눈보다 더 하얗고 깨끗해 보였어요.
점심때 성규 씨가 다시 왔어요. 점심 드셨어요? 제가 김밥 사왔는데 같이 먹어요. 이런 것까지 사와 주시면 어떻게 해요? 뭐요? 혼자 먹으면 심심하거든요. 성규 씨와 함께 김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의 고향 얘기, 어린 시절 추억들,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야기. 모두 소소하지만 재미있었어요. 사장님은 언제부터 미용실을 하셨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니까. 한 20년 넘었네요. 대단하세요. 20년이면 정말 오래된 거네요. 단골 손님들도 많으시겠어요. 그럭저럭이죠. 어르신들이 주로 오시거든요. 성규 씨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어요. 중간중간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어요. 같은 반응도 자연스럽게 해주었고요. 그날 오후,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성규 씨와 나눈 대화들이 마치 오래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편안했거든요. 다음 날, 정호 씨가 작은 포장지를 건넸습니다. 은색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전시회에서 봤는데 수연 씨께 어울릴 것 같아서요. 은빛이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예쁜 목걸이였어요. 분명 비싼 것이었죠. 하지만 받아들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어요. 이렇게 비싼 걸 어떻게 받아요? 비싸지 않아요. 수연 씨가 기뻐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정호 씨의 말은 진심 같았어요. 하지만 왜인지 부담스러웠어요. 이런 선물을 받을 만큼 저희 사이가 가까워진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성규 씨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왔어요. 시장에 갔다가 보니까 국화가 예쁘더라고요. 형님 생각이 나서 사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며칠 뒤가 남편의 제삿날이었거든요. 성규 씨가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3년 전 이맘때 형님이 돌아가셨다고. 그 순간 말이 막혔어요. 정호 씨의 세련된 배려와 성규 씨의 소박한 진심. 둘 다 제 마음을 움직였지만 느낌은 전혀 달랐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흔들려 보였어요. 정호 씨와 함께라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성규 씨와 함께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두 사람을 비교해 봤어요. 정호 씨는 저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 줬어요. 값비싼 선물도 주고 좋은 곳에도 데려가 줬죠. 하지만 항상 제가 그에게 맞춰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성규 씨는 저와 같은 눈높이에서 만나줬어요. 특별한 선물은 없었지만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가 있었죠.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어요. 두 마음 사이에서 흔들리는 제 자신이 답답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정호 씨가 제안했어요. 이번 주말에 좋은 레스토랑에 가시죠. 새로 생긴 곳인데 분위기가 정말 좋다고 해요. 고급 레스토랑이라니. 설레기도 했지만 두렵기도 했어요. 과연 제가 그런 곳에 어울릴까 싶었거든요. 토요일 저녁 정호 씨와 레스토랑에 갔어요. 촛불이 켜진 테이블, 클래식 음악,
정갈한 요리들. 모든 게 고급스러웠죠. 하지만 메뉴판의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음식 하나 값이 제가 하루 벌어들이는 돈과 비슷했어요. 정호 씨는 자연스럽게 주문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손님일까 하는 두려움이 스쳤어요. 수연 씨, 어떤 걸로 드시겠어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럼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여기 스테이크가 정말 유명해요. 정호 씨는 능숙하게 주문했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뒤 성규 씨가 제안했어요. 동네 어르신 모임이 있어요. 다들 좋은 분들이거든요. 시간 되시면 같이 가시죠. 작은 마을 회관에서 열린 모임이었어요.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음식들, 정겨운 대화들. 그곳에서 저는 그냥 편안한 이웃이었어요. 수연이가 왔네. 어서 와, 어서 와.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성규 씨는 자연스럽게 제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할아버지들과 화투도 쳤어요. 성규 씨가 참 좋은 사람이네. 수연이한테 잘해주고. 할머니들이 귀옛말로 속삭였어요. 제 얼굴이 빨개졌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규 씨가 말했어요. 편하셨죠? 저희 동네 사람들 모두 마음이 따뜻해요. 그날 밤 두 곳의 느낌을 비교해 보았어요. 정호 씨와 함께한 시간은 특별했지만 긴장됐어요. 성규 씨와 함께한 시간은 평범했지만 마음이 편했죠. 그 주 어느 날 운명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정호 씨와 성규 씨가 가게 앞에서 마주친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였지만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두 사람 모두 제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서로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정호 씨가 먼저 말했어요. 혹시 수연 씨와 자주 뵈세요? 네, 이 동네에 살고 있어서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저는 가끔 머리를 하러 오는 편입니다. 성규 씨도 짧게 답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럼 저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호 씨가 먼저 가게로 들어왔어요. 성규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손을 흔들고 갔어요. 가게 안에서 정호 씨가 물었어요. 그분과는 어떤 사이세요? 동네 이웃이에요. 좋은 분이세요. 그렇군요. 정호 씨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어요. 그제야 저는 두 사람이 저에게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서 흔들리는 제 마음이 답답했어요. 정호 씨의 세련됨과 성규 씨의 따뜻함. 둘 다 소중했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과연 누구를? 며칠 더 고민한 끝에 결심을 내렸어요. 이대로 계속 흔들릴 수는 없었거든요. 두 분 모두에게 상처를 주기 전에 제 마음을 정확히 전해야 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두 분께 연락을 드렸어요. 내일 저녁에 가게로 와달라고요. 제 마음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다고요. 봄비가 내리는 어느 저녁 두 분을 가게로 불렀어요.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거든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두 분 덕분에 외로웠던 시간들이 많이 따뜻해졌어요. 정호 씨와 성규 씨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제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제 마음을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정호 씨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엇보다 수연 씨가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저도 그걸 바라고 있었어요. 성규 씨는 제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어요. 저는 그냥 옆에 있고 싶어요.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말했어요. 정호 씨, 정말 고마웠어요.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셔서요. 하지만 저는 화려함보다는 매일의 따뜻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호 씨의 얼굴에 아쉬움이 스쳤지만 곧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어요. 성규 씨, 눈을 치워주시고 국화를 건네주시던 그 마음이 저에게는 더 소중했어요. 그 손길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성규 씨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제 손을 더 꽉 잡았죠. 정호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성규 씨는 정말 좋은 분이시거든요. 수연 씨도 행복하실 거예요. 그렇게 저의 선택은 끝났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봄이 완전히 왔어요. 가게 앞에 심은 화분에 꽃들이 하나둘씩 피기 시작했어요. 성규 씨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어주었어요. 시장에 갈 때도 비가 오는 날에도 늘 함께였죠. 오늘 뭐 드시고 싶어요? 글쎄요. 성규 씨가 골라주세요. 그럼 오늘은 제가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성규 씨는 요리도 잘했어요.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음식들을 만들어줬죠.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정호 씨는 가끔씩 들러서 머리도 하고 안부도 물었어요. 저희는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어색하지 않은 편안한 사이로 말이에요. 수연 씨, 요즘 정말 밝아 보이세요. 그런가요? 네, 예전보다 훨씬 환해 보여요. 정호 씨의 말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 성규 씨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어요. 벚꽃이 만개한 길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수연 씨, 후회하지 않으세요? 뭘요? 저를 선택한 거요. 정호 씨 같은 분과 함께라면 더 좋은 경험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성규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전혀요.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매일매일이 소중하고 감사해요. 성규 씨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거울을 닦다가 제 얼굴과 마주쳤어요. 예전보다 더 환해 보였어요.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이 달랐거든요. 희망이 있었어요. 남편 민수가 남긴 빈자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어요. 하지만 그 빈자리를 원망하지는 않아요. 그 빈자리가 있었기에 성규 씨 같은 좋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었거든요. 새로운 꽃이 피었어요. 성규 씨라는 따뜻한 사람이 제 일상을 채워주고 있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더 이상 버겁지 않아요. 가게 문을 열면 성규 씨가 손을 흔들어주고 저녁에 문을 닫으면 함께 집까지 걸어가요.
소소하지만 이런 일상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특별한 선물이나 화려한 경험보다도 매일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저녁 성규 씨가 말했어요. 수연 씨, 제가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미 충분히 행복하게 해주고 계세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그 말에 성규 씨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봄은 정말 여러 번 옵니다. 마음의 문만 열어두면 언제든 새로운 꽃이 필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혼자라고,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에게도 다시 찾아온 행복처럼 여러분에게도 분명 새로운 봄이 올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 곁에 일상 속에 숨어 있어요. 눈을 치워주는 따뜻한 마음, 과일을 건네주는 소소한 배려, 함께 걷는 평범한 시간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큰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 꽃이 오래도록 지지 않기를 오늘도 저는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규 씨와 함께 만들어가는 하루하루가 모두 소중한 추억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